여러분들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집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그런 변화들이 미리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험한 신호를 알려주는 걸 수도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걸 보고 징조라고 하죠. 이러한 징조만 미리 잘 알 수가 있어도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그런 불상사들을 미리 피해갈 수 있고요. 더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기에서는 불괴우인, 불외우천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부끄럽지 않으면 하늘에게서도 당연히 부끄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남도 해당되고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현명하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도 내용을 준비했으니 끝까지 잘 보시고 삶에 적용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가난해지고 있다라는 그 첫 번째 징조,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 몸이 아픈 겁니다. 뭐 그냥 단순히 감기를 앓거나 이런 작은 생채기 정도로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큰 병이 일어난다라든지 혹은 계속해서 어떤 신경질적인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가 아플 때입니다. 이것은 뭐 어떤 검증된 내용은 아니지만은 제가 듣고 또 느낀 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보통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때 나타나는 그 몸의 질병 중에 하나가 바로 잇몸이 아픈다라든지 뭔가 이와 관련된 문제들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 관상학적으로도 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런 복과 관련된 것, 내 운명과 관련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일지도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어떤 이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내가 이거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속 아프다 하면서 쭉 지내고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니까요. 지금 당장 알아차리시고 뭐 물론 본질적인 치료도 하셔야겠지만은 내 삶 속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삶이 급격하게 내려갈 때 일어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이 아프게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픔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위해서 이제 많은 그런 현실적인 비용들이 투여가 되는 거죠. 제가 조금 극단적인 예를 들더라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옛날에 일본에서 고령화 사회가 막 진전이 되면서부터 갑자기 벌어진 그런 사회적인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그런 존속 사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한 집에서 이제 나이 드신 부모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아프게 됩니다. 아픔으로써 인해서 거동을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남편이 아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프면은 이제 아내분께서 이제 계속해서 병수발을 들게 되겠죠. 그래서 뭐 다른 것들은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병수발을 들다가 오히려 이 병수발을 들던 아내분께서 먼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또 남은 부모님 한 분은 누가 돌봐야 되죠? 바로 자녀가 돌봐야 되는 거죠. 자녀가 또 돌보다 보면은 또 비용적인 부분이 들어갈 거고, 잘 다니던 뭐 직장을 나와야 된다든지 큰 목돈이 들게 됩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정말 극단적인 그런 사건 사고들이 사회 현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런 사회 현상적인 부분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삶이 뒤흔들리는 그런 큰 경향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아픔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도 건강이 최고다, 아프지 않는 게 최고다 라고 하는 것도 어쩌면 그 때문일지 모를 일입니다. 자, 어찌됐건 주변에 가족분들이 아프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신경을 쓰시고 더 빠르게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 방법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또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정신이 계속해서 흐릿해져 있습니다. 마치 뭐 하나 나사 풀린 사람처럼 내가 평상시에 잘 인지하던 그 주변의 것들도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되고요. 아이고, 내가 요새 뭐 하나 풀린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고 판단이 느려지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 속에서 너무너무 많은 그런 현실적인 스트레스 때문일 수도 있는 거니까요. 한번 마음을 잘 돌아보시고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는 최대한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좋지 않은 상황이 됐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실 텐데요. 그 해결책은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인지하고 내가 뭘 해야 되는지를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계속 흐리멍텅하게 그냥 계속 아픈 상태로 멍하게 있다 보면 계속 밑으로 그냥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려고 해도 사실 이렇게 상황에 빠져버리면 똑바로 차려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뭘 하시면 좋냐면은 일단 기존에 자주 머무는 공간에서 벗어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자주 가지 않던 곳을 가보고요. 시간이 허락이 된다고 한다면은 저희가 평소에 좋다고 말씀드리는 그런 좋은 소원 명당들 찾아가서 소원도 빌어보고 정말 간절하게 뭔가 내 삶이 바뀌기를 염원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정신 팔린 사람처럼 막 다니라는 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한 마음,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을 몸으로 드러내고 이 정체되어 있는 기운을 바꾸는 일을 하시라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옛날 공자님께서도 할 일이 없으면은 가만히 있지 말고 바둑이라도 돌아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은 계속해서 공상만 하게 되고 계속해서 딴 생각, 좋지 않은 생각이 떠오르기 십상입니다. 그러니 몸을 바삐 움직이시고 그 바삐 움직이는 것 속에서 좋은 생각, 새로운 생각들을 불어넣으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 적극적인 노력을 동반을 해야 진짜 바뀔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조금 내가 노력해보고는 에이 안 돼 라고 해버리면은 진짜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 잘 살만한 그런 자격이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뭐라도 해보시고 옆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저 사람 지금 요즘 미쳤나 보다 라고 할 만큼 열심히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의 삶을 더 좋은 쪽으로 바꿔나가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풍수지리는 아니지만은 유학계에서도 우리나라의 거장이신 화담 서경덕 선생님께서는 주기론을 주장하면서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은 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 당시에도 이 풍수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었고 정말 잡술에 가까운 풍수에 대해서는 많은 유학자들이 비판을 했지만은 사실 유학, 풍수학 가릴 것 없이 본질적으로는 이러한 자연에 대한 논의 그리고 세상을 구성하는 그 시작점에 대해서는 다 그 기원이 같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바로 이 점에서부터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도 어쩌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기운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실상은 우리가 배척을 했던 그런 자연 본래에 있었던 풍수에 대한 이야기이다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우환을 가져다 줄 수 있고 정말로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이 좋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집에서 나타나는 징조 중에 하나는요, 바로 시름시름 앓는 집입니다. 이 시름시름 앓는 집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고요. 지금 이 영상을 촬영하기 며칠 전에도 제가 그 해운대구에 아파트를 정해드리고 오고 그 의뢰인분의 집에도 가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그 의뢰인분께서도 말씀을 하시길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아니라 예전에 한 집에서 살았을 때 그때는 뭔가 이사간 이후부터 시름시름 계속 앓고 기운도 쫙 빠져나가면서 실제로 건강뿐만 아니라 그런 집안에서 하는 사업까지도 다 좋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다시 다른 집으로 가게 됐는데 그러면서 건강도 좋아지고 사업도 좋아지니 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할 것이 아니더라. 그래서 또 저희를 신뢰하고 저희에게 컨설팅을 의뢰를 했다라는 점을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직접 겪어보신 분들은 집이 주는 그 에너지가 정말 무섭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사를 하고 나서부터 왠지 모르게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 전부 다 뭔가 기운이 쫙 빠진 상태로 그리고 눈빛이 흐리멍텅한 상태로 지낸다라고 하면은 그 집은 뭔가 나쁜 요소가 있는 집이다라는 점을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물론 가족들 중에서도 잘 지내는 사람은 잘 지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일반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냥 강하기 때문인 거죠. 왜 우리가 겨울철에도 겨울 옷을 입고 패딩이라든지 코트를 입어야 되지만은 누군가는 그냥 얇은 잠바만 입고 돌아다녀도 멀쩡하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가족들의 모든 상황을 일반화시키면은 나머지 약한 가족들이 같이 고생인 겁니다. 그렇게 가족분들의 상황을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깨어있을 때는 시름시름 앓고 뭔가 만사가 귀찮은데 또 깨어있지 않을 때도 괴롭게 하는 그런 집이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사를 가고 났을 때 계속해서 뭔가 악몽을 꾸곤 한다, 혹은 우리 가족 중에서 뭔가 계속 시달림이 있다 라고 한다면은 그 집 혹은 그 집에서도 그렇게 악몽을 꾸시는 분이 머무는 그 공간에는 뭔가 어떤 문제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 요인은 다양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저희가 현장을 가보진 않았지만은 그 공간 자체에서 올라오는 그 기운이 있을 수가 있고, 뭐 방 배치에 대한 문제, 가구 배치에 대한 문제, 잠자리에 대한 문제 등등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딱 단편적으로 이야기 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하나씩 한번 바꿔보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댓글 남겨주신 걸 봤는데, 그분께서는 저희 영상을 보시고 잠자리 방향을 바꾼 이후에 자녀가 그 악몽에 시달리던 것이 중단했다라고 그런 감사의 말씀을 남겨주신 걸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하나씩 한번 바꿔보는 거죠. 그냥 나한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면은 왜 이러지 하다가 그게 여러분들의 삶의 일반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정말로 무서운 거죠. 나쁜 것이 나쁜 것인 줄 아는 것이 곧 지혜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뭔가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것을 한번 잘 판단해 보시고 객관화시켜서 나쁜 것들을 하나씩 보완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여보시고요. 자, 다음으로 나타나는 그 나쁜 징조 중에 또 하나가, 요건 제가 자주 이야기 드렸죠. 바로 냄새 나는 집인 거죠. 이 냄새 나는 집, 아주 큼큼한 냄새가 그렇게 날 겁니다. 일반적으로 후각이 예민하지 않는 분도 이런 집에 가면은 그 집에만 가면 뭔가 좋지 않은 그런 나쁜 냄새가 나게 되는데,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어떤 관리의 문제 혹은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나는 냄새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냄새하고는 차원이 다른 나쁜 냄새가 나는 집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냄새 역시나 또 있다 보면 여러분들이 무뎌지거든요. 처음 이사 간 날에는 왜 이러지 하다가 또 뭐 방향제 몇 개 두고 이러다 보니까 냄새가 섞여가지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적응하면서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쁜 냄새야말로 정말로 나쁜 징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깨어있을 때 시름시름 기운도 빠지고 자고 있을 때도 악몽에 시달리니 당연히 하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집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명확하게 일어난다, 그거는 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에 상관없이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풍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이 집에 왔더니 내가 잘 됐어, 전에 그 집에 갔을 때 참 내가 잘 못 살았어 라고 하는 집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즉 풍수질이다 라고 명명하진 않지만은 우리는 이런 일이라든지 징조에 대한 것들, 실상은 풍수에 대한 그런 이치로서 우리의 상식 속에 강하게 박혀져 있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의 집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사소하게 흘려넘길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자, 그와는 별개로 만약 여러분들이 가려고 하는 집이 이렇게 이전 사람들이 뭐 망해 나갔다라고 하는 집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망해 나간 그 집이 그 사람이 제대로 살지 못해서 망한 걸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무조건 이제 망해 나간 집이라고 해서 저 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망하는구나 라고 일반화시키지는 마시고 좀 더 주의 깊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또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사를 딱 가고 났는데 그 이사 간 집에서 뭐 분명 좋은 집인 줄 알고 갔는데 몸살이 막 난다라든지 뭐 가족 간에 조금씩 충돌이 일어난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일반적인 현상일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좋은 집에 가게 됐을 때 그 집과 사람의 기운이 맞춰지는 과정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풍수의 고서인 황제 태경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사람이 있어 집이 있고 집이 있어 사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람과 집 상호 간의 그 관계성, 기운의 교감, 그게 결코 무시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예전에는 이제 좋지 않은 곳에 있다가 좋은 곳에 가게 되면은 이 좋은 것이 막 내 몸속에 들어오니까 몸속에서 단기적으로 그런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니까 그 점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이런 징조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우선 이런 육체적인 징조가 드러나게 될 겁니다. 뭐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너무 무겁다라든지, 분명 길게 잤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뭔가 나가기 싫은 그런 아주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게 될 겁니다. 이렇게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되겠죠. 뭐 전날에 과음했거나 전날에 너무 무리해서
그러다 보니 다음날 지끈지끈거리고 그냥 일하러 나가기 싫으니까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감정적인 것들 말고 그냥 내가 잘 지낸데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뭔가 땅에서 막 끌어당기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럴 때는 조심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불길한 징조라고 하면은 뭘 많이 떠올리죠? 아마 집안에서 접시를 깬다라든지 유리컵을 떨어뜨려서 와장창 이렇게 깨지는 것을 상상하곤 할 겁니다. 저도 가끔은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리가 깨지거나 뭔가 와장창 깨졌을 때는 이렇게 액땜을 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죠. 당연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심은 하겠죠. 조심은 하고 혹시 뭔가 불길한 징조가 아닐까라고는 생각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상을 통해서 액땜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심리적인 위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심리적 위안 얻었다고 해서 막 행동하라, 그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긍정적으로 편안하게 넘기는 지혜를 발휘하시라 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 이거는 생각 못 하셨을 겁니다. 망해가는 징조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잘 되고 있을 때입니다. 그냥 잘 될 때가 아니라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될 때, 그때야말로 진짜 망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닥쳐올 때이기도 한 겁니다. 살면서 한 번은 겪어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진짜 살다 보니까 이럴 때도 있네 라고 할 만큼 내가 생각한 만큼 뜻대로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경험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항상 그런 승승장구하는 시기의 끝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불운으로서 끝나게 되는데요. 이것은 어찌 보면 징조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나의 태도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승승장구하고 막 기고만장하다 보면은 놓치는 것들이 분명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내가 잘 되고 있고 계속해서 쭉쭉쭉쭉 나가고 있다라고 할 때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한없이 뻗어 올라가는 그 대나무라고 할지라도 한번 쭉 뻗고 마디가 지고요. 또 한번 쭉 뻗고 또 마디가 지면서 그렇게 순차적으로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끝없이 쭉 올라가다 보면 어느새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걸음 성장을 했다면은 다시 올라온 만큼 뒤돌아보게 되는 거고, 두 걸음 성장했다면 다시 두 번 더 돌아보면서 내 삶에 대한 그런 경계심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가지 갑자기 이제 떠오른 게 있어가지고 이야기 드리자면은,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있지 않습니까?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어떻죠? 얼굴을 찡그리죠. 얼굴을 찡그리고 기분이 나빠지고 불쾌해지고 힘들고 피곤해집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여러 가지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가 수맥 파장을 계속해서 받게 되면은요, 이게 신체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은 정신적으로도 계속해서 부정적으로 끌고 가는 에너지가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요. 내가 설령 몸이 아프더라도,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몸이 아프더라도 이게 또 지나가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넘길 수 있으면은 조금 더 빠르게 치유가 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픈 몸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 특히 그 부정적인 생각 중에서도 우울한 거, 그 우울한 감정이 정말로 좋지 않은 기운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감정을 스스로 잘 조절하셔가지고, 제가 서두에서 뭐라고 했죠? 화복 모문이라고 했죠. 화와 복이 달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감정을 잘 조절하는 것을 통해서 화가 곧 복으로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릇 현명한 사람이라고 함은 문제는 나의 탓으로 돌리고 또 외부를 통해서 항상 경계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내 스스로 화와 복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진 사람일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 그런 분들이시죠?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무탈한 하루를 기원합니다.